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업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2페이지 가면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페이지 보게 되면 수업 진행은 크라운 출판사 환경보건 2025년 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2024년에 촬영한,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게 되면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23년 10월 10일판도 2024년 대비했던 거죠. 이걸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25년 대비해서 하는 환경보건책은 2024년 대비해서 했던 2023년 10월 10일판과 2025년 1월 10일판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25년 우리가 1월 10일판은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가 더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타 같은 거 있다든지 또는 법 개정 같은 것들이 몇 개 우리가 추가로 돼 있으니 2024년에 샀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중단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별도로 경기도 어려운데 살 필요 없이 그거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재는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거기 두 번째 써있죠. 이론과 거기 세 번째 문제풀이로 진행돼요. 그럼 이제 이론은 거기 기본반과 심화로 진행되는데, 기본은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만 땡 듣고 마느냐, 또는 심화는 심화반 요것만 듣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직렬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보건직이냐 또는 환경직이냐 연구직이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일단 거기 이론을 보게 되면 기본반은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 교재 중에서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몇 장까지 쭉 있는 거냐 그러면 15장까지 있지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가 기본반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했냐면 1장부터 9장은 전체 다를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반에서. 그럼 기본반은 우리가 심화를 들어야 되는 학생도 기본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반은 당연히 기본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완벽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장부터 12장은 일부만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따가 이제 출제 유형의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기본반만 들으시오, 또 어느 직렬은 기본도 듣고 심화도 들으시오, 이런 것들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은 우리가 12장과 그 다음에 10장과 10장, 11장, 12장을 일부만 하라는 것이 왜 그런 거냐면 공중보건학이 우리가 과목 중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환경보건에 그 문제가 안 나느냐? 나요. 나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중으로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공중보건학에서 그 과목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심화까지 들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를 이제 10장, 11장, 12장은 기본반에서 일부라고 나머지를 어서 또 다룬다는 거냐면 심화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중에서 13장은 다른 학생들은 볼 필요 없이 거기 있다시피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은 그 우리가 장에 13장에 있는 내용은 전남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직이 있어요. 간호사들 있는 그 직렬이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과 그 다음에 대비한 학생과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이지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한 문제가 났었는데 이것도 틀리라고 냈던 것 같아. 이게 원래 보건행정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전남 제한경쟁 간호사 있는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환경보건에서 냈던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이 뭐가 되냐면 거기 전남 보건직 간호사 있는 제한 경쟁에서 경력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과 준비한 학생과 우리가 저기 해양경찰청 준비한 학생들을 대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우리가 전남 간호사들 보는 그 시험에 우리가 환경직에 들어가는 학생과 같이 본다 그러면 또 문제는 틀려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학생들은 행정 쪽이기 때문에, 보건행정 쪽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해요. 그러니까 교재와 프린트가 가는데, 프린트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다 써놨죠.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 장관이 공지한 뭐가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환경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러는 것들을 쭉 우리가 공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가 또 이미 지나간 걸 무슨 국사도 아니고 뭐하러 보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용어정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현재 2024년 9월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대비하면 원래 그 두 번째 편찬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가는 종합계획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용어정의 같은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가 기본이 되느냐? 맨 첫 번에 1차 때 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계획에 용어정의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났는데도 2023년에도 났고 2022년에 났고, 그래서 이미 그때 찍어놓은 그 강의를 촬영하는 거를 별도로 찍을 필요는 없죠. 찍어놓은 거를 용어정, 그 시간도 몇 시간 안 돼요. 한 4~5시간 되나? 문제풀이까지 다 해서. 근데 거기에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부터 2030년까지 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반 우리가 이론에 붙여서 촬영, 옛날에 찍어놓은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에 들어가는 종합계획에는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어디다 붙였느냐 그러면 문제풀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 한다 그랬는데 거기 때 함. 그런데 원래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한 줄이 넘어가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기본반 이론은 끝났지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어느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해양경찰청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보건직 공무원 시험 보죠. 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우리가 지자체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질 뿐이 똑같다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기본반 이 내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 보세요. 심화는 기본에다가 추가로 얹었다는 거예요. 추가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교재 중에서 교재와 프린트를 가지고 가는데, 교재는 10장 아까 기본에서 빠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10장에 1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다 그러면 한 거기서 1번과 2번을 기본에서 하고 3번부터 나머지를 심화 때 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위생해충 및 방제를 기본에서 기본반 이론에서 몇 개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연구사 같은 경우는 깊이 나거든요. 농약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거길 또 깊이 말 그대로 용어에 있다시피 심화를 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식품위생과 12장 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1장과 12장 식품위생과 역학은 아까 기본반에 들어가는 기본반만 들어라 그러는 게 뒷장 넘어가면 전남 우리가 보건직과 특성화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공중보건학에서 상당히 깊이 다뤄요.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서 대충 짧게 하고 깊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심화 들어라 그럴 때 이 내용들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11장과 12장에서 거의 20문제가 날걸요. 50문제 중에서. 그래서 20문제 정도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요.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품에서 한 2~3문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12장에서 한 2문제 정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조금 나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환경부가 상당히 깊이 많은 문제가 내서 거기다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이제 그 나머지 기본에서 뺐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14장과 15장은 우리가 건강, 우리가 요즘 만성질병 많지요. 우리가 요즘 다 몇 살을 살아요? 80한 2, 3세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로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우리가 뭐가 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들이 많지요. 만성 질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우리가 평균 수명, 우리가
길게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뭐 건강 수명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건강 수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합치면 한 80, 한 2, 3세 되죠. 그런데 거기서 10살을 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15년은 뭐가 돼요? 골골 아프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죠. 아프면서 살면.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 아이고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우리가 보게 되면 건강하게 어떻게 예방하며 살 것인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나지도 않느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뭐가 되냐, 12장을 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예방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수록된 것이 14장과 1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하는 것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 관련 법규가 있죠. 환경 관련 법규는 아마 20몇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프린트가 나오니까 거기 보게 되면 진하게 안 나오던데 거기 내가 써가지고 올려놓은 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출력하니까 어느 컴퓨터냐에 따라서 그 글자체가 진하고 그 다음에 또가 뭐 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진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환경보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삐딱이를 써놨지. 그 의미는 뭐냐면 주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20몇 개 중에서 학생들 질문 종종 오던데 법규가 길어서 지겨우니 대충 어디를 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 지금 거기 고딕으로 썼고 이렇게 눕혀놨죠. 내가 글자를 눕혀놓은 거가 주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환경보건의 정의는 모든 지역 다 나요. 기본부터 특성화고부터 연구사까지, 그 다음 환경부, 해양경찰청 다 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우리가 이론에서 하는 먹는 물이 아니고 하천기준치라든지 또는 뭐가 돼요? 대기기준치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뭐가 되는 거냐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이론에서 기본반 이론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대기환경보존법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딴 데보다 경기도가 이번 경기도 11월 1일 날인가 그때 뭘 봐요? 연구사 보죠. 거기서 툭툭 하나씩 용어정의, 법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용어정의 같은 것들이 나요. 별표까지 쓰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틀리라고. 이번에 2024년 대비해서 우리가 해양경찰청에서 났던 그 화학 무슨 법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틀리라고 낸 거죠. 별표까지, 시행규칙 별표까지 주셔가면서 한 문제 내면 거기까지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 좀 맞고, 아니면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국어로 접근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대기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오존 같은 거 있잖아. 이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모든 지역 다 나요. 그 삐딱이로 내가 진하게 하면서 눕혀놨죠.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포르말데히드는 신축 건물 증후군을 나타낸 대표적인 물질이고, 그럼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는 것들을 또 기본 이론 책에도 다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론에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또 의외로 또 나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론 때는 안 하지만 문제풀이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법에서도 하지만 문제풀이에서 어느 정도 또 다뤄져요. 기출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화학물질 위해서 평가 기내 구체적인 방법 같은 규정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지역이 연구사 같은 경우에 또는 뭐예요? 환경직 같은 게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 이론 때는 못 다뤄요. 법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또 다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인공조명은 또 어디서 빛공해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암 같은 것들도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어떤 사람은 불이 조금 혼해야지 잠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깊은 수명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때는 완전히 암흑세계처럼 어두운, 그러니까 검은 커튼을 치고 자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빛 같은 것들이 뭐가 돼요? 가로등 같은 것들이 아파트 같은 맞은편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잠을 잘 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을 깊이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상당히 뭐가 돼요? 건강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암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빛공해라는 그런 거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거기 환경보건 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에 이런 것들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빛공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광산에는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2011년부터 2020년 환경부에서 편찬한 종합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맨 첫 번에 종합계획을 하고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나간 종합계획이지만 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공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우리 빛공해 때문에 뭐가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빛공해도 서로 뭐가 된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있죠. 이러는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 가면 또 여기에 긴 규칙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러는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환경부가 우리가 시험이 나면 여기서 한 뭐 10문제 정도가 또 났었기 때문에 깊이 했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가 우리가 문제풀이에 또 다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심화반은 추가로 그 기본에다가 얹어서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심화반 들어라 그러면 요것만 땡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말 그대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풀이 보세요. 문제풀이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져서 되는데 당연히 심화를 들어야 되는 학생은 기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는데 기출 및 예상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프린트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해설까지 다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어요.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실전에 임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는 쉽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책에서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돼 1장에 있는 문제, 2장에 있는 문제 이러는 것들을 쭉 해서 뭐가 돼요? 단원별로 해가지고 거기 중요한 것들 뽑아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책에 있는 것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뽑아서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입수된 문제 있죠. 기출문제 같은 거 입수된 거를 또 뽑아서 하기도 하고 다른 책에 있는 것도 뽑아서 문제가 들어가고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우리가 실제 뭐가 돼요? 시험 보러 가게 되면 단원별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요. BOD가 어떤 것이고 COD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SS가 어떤 것이고 이랬을 때는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연상기법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잘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섞어놓으면 안 이어지죠. 그죠? 섞어놓으면 안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시험장 가면 단원별로 돼 있어요? 아니죠. 막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막 섞어놨다는 거예요. 실전에 임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모의고사형 문제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단원별이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못 푼다고.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형 본인들이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따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건데 본인들 책이 왜 수능에서 만점 맞았어요? 뭐 상위권에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모든 시중에 있는 책을 다 샀대요? 아니죠. 아니죠. 한 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나 본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막 사는 거예요. 모든 그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우리가 국가에서 시험 보는 걸 대비해서 했는데 이거를 누가 A라는 사람이 1번부터 100번까지를 잘 외우도록 우리가 수록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 아프니까 A가 만드는 걸 갖다가 짜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과 뒤를 문장을 바꿔놔요. 그럼 완벽하게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100%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B라는 출판사 걸 보게 되면 아 이것이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바꿨구나 또는 문장만 조금 바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게 A라는 책을 이해를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 출판사 거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새로워요. 그 다음에 C 출판사 거 봐도 또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책은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책은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했냐에 따라서 이해가 잘 되고 안 돼요. 특히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 같은 걸 하나 잡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기 해설이 있고 그렇다면 완벽한 책이지요.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B 출판사에 나온 거 보면 아 이게 이 문제였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원별로 연결을 누가 편집을 잘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섞어놓으면 뭐가 돼요? 머릿속에 우리가 집에도 보면 똑같아요. 집에 막 어질러 놓으면 그 넓은 집도 상당히 좁아 보이죠. 근데 정리가 잘 되는 집은 뭐가 돼요? 좁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넓은 공간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원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 임할 때는 모의고사형으로 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형 유형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는 기본 문제에 있는 단원별 및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하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도 중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또 예를 들어서 BOD, COD 뭐 이런 거 했을 때 또는 오존의 기준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오존의 주의보는 0.12ppm 그 다음에 뭐가 돼? 경보는 뭐가 되는 거냐면 0.3 그 다음에 0.12가 주의보, 그 다음에 우리가 0.5면 중대경보.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3개가 있다고 치면 일단 단원별에서 2개 쓰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요? 모의고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해설까지 다 줘요. 그럼 완벽하게 그걸 외웠다면 모의고사 섞어놔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문제가 만약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기본에서 한 3개 다루고 나머지 2개는 모의고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2문제밖에 없다. 그 단원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에서 2개를 다루고 그다음 거기서 또 하나를 뽑아가지고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기본에 있는 문제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단원별에 있는 문제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가 모의고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원별 일명 거기 기출 및 뭐가 되는 거 예상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외우기가 더 쉽다는 거죠.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형을 풀으라는 건데 모의고사는 1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회까지가 이제 나가는데 1회부터 20회까지는 기본반 대비고 그 다음에 우리가 21회부터 30회까지는 심화반 대비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원별 문제 풀이는 기출 및 예상 문제인데 프린트 가지고 왔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모의고사형 문제 풀이는 기출 및 예상 문제인데 이것도 프린트로 하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데 1회부터 예를 들어서 22회까지가 기본반 모의고사면 우리가 23회부터 뒤에는 심화반 모의고사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일부를 기출문제 풀이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원별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심화반 문제풀이는 단원별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으로 나누는데 그럼 심화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에 안 했던 또 별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딜 가는 거예요? 심화로 가는데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이것도 프린트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심화를 들으려 그러면 기본반의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심화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풀리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회부터 30회까지가 있다. 그럼 1회부터 거의 있다시피 22회까지가 기본이다. 그럼 23회부터 뒤에 25라든지 뭐 30회까지 지금 25회까지만 하나요? 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뜻이에요. 여기는 23회부터 25회 그래서 23, 24, 25 3회밖에 안 하나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집을 1회부터 25회까지 했다 그러면 1회부터 22회가 기본반에 들어가는 모의고사형이고 뒤에는 심화반의 모의고사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라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보건 종합계획 그 문제풀이도 프린트로 가는데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가 문제만 이제 뽑아서 거기에 문제풀이에 몇 개씩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론하고 해가지고 문제풀이 해설해서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 있죠.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물로 나가는데 우리가 기본반에서는 관련 법규가 나가긴 나가지만 짧게 나가요. 짧게 나가는데 심화반의 문제풀이에서는 우리가 이
그 해설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책에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어요? 국민안전처 이렇게 기출문제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안전처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기출문제나 똑같은 직렬에서 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조직이 또 바뀌면 또 이름 바뀌죠.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것을 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은 출제 유형 및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출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학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우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일제하고 우리는 왼수처럼 싸우고 요즘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으니 걔네를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못 살아서 당했지만 그랬는데 우리가 맨 첫 번에 환경위생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어요. 그런데 위생이라는 개념은 독일어원이에요. 독일어원인데 독일 거를 또 따라서 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있던 우리가 보게 된 산업혁명을 가장 아시아에서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잘 살다 보니까 우리도 침략했고 중국도 침략하고 제2차 대전 때 막 싸우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위생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환경위생. 그래서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다 환경위생 이렇게 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다 일본에 관련됐던 걸 다 없애버리냐고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 환경위생학을 환경보건학으로 바꿨는데 또 서울은 전시장, 지금 시장 말고 전시장이 또 그 깊은 뜻도 모르고 환경위생학으로 전시장이 바뀌었는지 그때 그 조직하는 사람들이 환경위생으로 바꿨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래서 보건은 어느 어원이냐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요. 보건은 어느 어원이냐? 우리가 독일 어원이냐 미국이냐? 미국이에요. 미국은 보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의 정의를 내리면서 1920년에 내리면서 이 1920년이 20세기죠. 20세기 들어서면서 보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어원을 따서 우리는 환경위생학을 뭐로 바꿨다? 환경보건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맨 첫 번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이럴 때는 환경위생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위생 그러다가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바뀌었는데 슬며시 서울시 우리가 연구사만 환경위생학으로 나더라니까. 근데 또 다른 지역도 지역마다 또 이름이 우리가 틀리게 날 수가 있는데 환경보건학이나 환경위생학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보자고. 거기에 환경보건학은 어느 직렬에서 주로 하느냐? 우리가 환경부에 속하는 환경직, 그 다음에 지방직은 각 시도를 뜻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충주시에서, 청주시에서,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남도 이런 데서 보는 거를 지방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은 일명 환경부에서 보는 국가직, 여기에는 환경부 소속인데 여기서는 환경보건학이라고 시험이 나요. 그 다음에 환경직이 또 어디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일명 거기는 환경보건학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사 있죠. 연구사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환경연구사가 있고 보건연구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환경보건이라고 나눈 데가 있고 그 밑에 있다시피 연구사 서울 같은 데는 또 환경위생학이라고 제목을 내요. 근데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 수 있겠어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그럼 해양경찰청은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나는데 해양경찰청은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에서 거의 다 베끼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제 환경보건으로 나는 우리가 환경부 소속에 들어가는 환경직은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오직을 했지요. 오지라는 것은 그 다음 객관식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유래가 있어요. 맨 첫 번에는 우리는 사지였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보기 중에 찾는 거였다가 또
또 어느 날 슬며시 또 뭐 오지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90년대 중반일걸요. 90년대 중반에 다 모든 국가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오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 또 사지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가 4개 있는 거랑 5개 있는 거 종이도 차이가 있지만 또 내는 사람도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단한 걸 요구하는지 사지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국가직인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보건계열이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환경보호는 안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오지예요. 오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지 객관식인데 5개 중에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긴 또 환경보건이 50문제가 나요. 50문제가 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1장에 들어가는 식품과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는 우리가 역학 파트가 한 20몇 문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제 환경부는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기본에 들어가는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는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당연히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1년부터 2020년 찍어놓은 것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볼만한 것이 어디냐면 거기 기본에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놓은 거기에 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관한 어떤 나분 빈혈이 생기고 수오는 미나마타빵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수록돼 있어요. 수록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환경 관련 법규는 고딕으로 되면서 뭐가 돼 이렇게 삐딱이라는 거 주로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환경 법규에서 관련 법규에서는 여기 환경보건학에서는 몇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법에서는 몇 문제가 나고, 대기법에서 몇 문제가 나고 그럴 때 법에서도 거기에 OT를 OT 제목에 OT처럼 해가지고 한 거 있는데 거기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025년 대비니까 2025년에 다시 찍을 때 그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바뀌더라고. 근데 내년 2025년부터는 바뀌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대비해서는 또 그런데 다른 직렬보다 환경부 소속이 많이 나거든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학물질에 관한 것들을 아주 긴 문장들이죠. 화학물질 평가라든지 이러는 것들에는 안 바뀌었더라고. 내년까지 이제 예측 입법 예고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2024년 9월, 오늘이 6일이죠. 여기 보니까 입법 예고 나온 게 거기 없더라고. 이렇게 크게 관련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니 문제를 미리미리 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거기 고딕으로 치고 이렇게 삐딱이라는 것이 주로 많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직에 뭐가 돼요? 각 시도에서 출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사에는 환경보건과 보건연구사, 해양경찰청은 사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걸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시오 할 때 1번, 2번, 3번, 4번에서 찍으라는 그거 객관식이죠. 근데 기본반, 아까 우리가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보건 종합계획도 이론과 문제풀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환경 관련 법규는 지금 여기 했다시피 고딕으로 쓰고 이렇게 삐딱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가 나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진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게 되면 진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컴퓨터 출력할 때 보니까 인쇄가 돼서 나온 거 보니까 진하게 안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제 출력해보면 진하게 안 나왔는데 거기는 내가 진하게 해놨거든요. 분명히 내가 진하게 해놨는데 흐리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왜 진하게 해놓으면서 삐딱 이렇게 눕혀놓은 거, 이것들이 주로 많이 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으로 나는 보건직이 있지요. 경력경쟁 그랬죠. 내가 아까 제한경쟁 그랬던 것이 경력경쟁이에요. 말 그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자격조건이 뭐예요? 보건직, 간호사 있는 학생들이죠. 간호사, 전남에. 그래서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모집한다 그러면 환경보건은 쉬워요. 쉽게 나요. 그러니까 기본만 들으라는데 2024년처럼 환경직의 환경보건과 그 다음 보건직의 전남 얘기예요. 환경직의 환경보건과 그 다음에 보건직의 환경보건이 동시에 시험을 본다. 이번에 2023년 우리가 8월 30일 날 봤지요. 그럴 때는 난이도가 좀 틀려요.
난이도가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직 듣는 학생들이 환경보건을 볼 때는 시마까지 다 들어라 그 밑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그 밑에가 아니고 위에 써놨죠. 그래서 각 시도에 보는 환경직을 보는 환경보건은 우리가 시마까지 다 들어라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전남에 우리가 간호사 자격증 있는 학생들만 볼 때 앞에서 얘기된 지안경쟁 이꼴 경력경쟁은 고 학생들만 모집한다 그러면 쉽게 나거든요. 근데 2024년처럼 우리가 환경직과 보건직 동시에 볼 때는 난이도가 좀 틀려요. 틀리다고. 그럴 때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깊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내는 사람 문제잖아요. 공개를 안 하니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애는 쉽게 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애는 뭐가 돼요? 어렵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본만 들어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 보건직에 경력 경쟁, 일명 지안 경쟁,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모집할 때는 기본만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지안 경쟁 볼 때 보건직, 우리가 전남 간호사 있는 학생들 봤을 때는 어렵게 내지 않더라고. 거의 기본반만 들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본반만 들어라 그랬는데 2024년처럼 우리가 같이 볼 때는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깊이 듣다 보게 되면 10개를 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를 100개를 들어라면 100개가 다 들어와 10개도 못 안 들어오죠. 5개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아마 거기 전남 그 뭐가 되냐면 간호사들 있는 보건직 같은 경우는 깊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랑 같이 같이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그 다음에 환경보건 종합계 이론 문제풀이는 아까 했다시피 이거는 들을 강의들을 하는 게 아까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에 찍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안 찍어놨어요. 안 찍어놓고 문제풀이에서 한다는 거죠. 그건 짧아요. 볼 것도 별로 없어. 볼 것도 없어서 문제풀이에 해설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는 거죠. 어딨나요?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어딨나요? 없어요. 없다고. 문제풀이에 섞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는 우리가 전남보건직만 봤다 그럴 때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환경보건과. 근데 환경보건은 문제풀이에서 해요. 문제풀이하고. 그다음 환경정제기본법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실내공기질관리법. 만약에 추가로 법을 더 듣는다 그러면 요 파트, 요 항목만 주로 봐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구체적 방법 등에는 규칙이 의외로 또 한두 문제가 모든 직렬에 나는 것 같아. 이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직으로 보는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사지를 보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만 들으면 돼요.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가 나는데 문제풀이에 달아주니까 요것만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우리가 각 고등학교 한 명씩 뽑지요. 특성화 고등학교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서울에서 모집하죠. 이 학생들은 기본만 들으면 돼요. 그럼 이제 전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직에 들어가는 환경보건 볼 때랑은 난이도가 또 틀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위생학으로 보는 연구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환경위생학으로 나는 연구사는 내가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서울만 그런 것 같아. 서울만 어느 날 슬며시 환경위생학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위생학으로 났는데 환경직 연구사와 그 다음 보건직 연구사인데 사지로 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한두 문제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법 같은데 쑤시고 내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일명 기본하게 되면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종합계획,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 붙여놨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종합계획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환경 관련 법규는 아까 했다시피 위에서 했던 건 똑같죠. 고딕으로 써가지고 진하게 엎어놓은 이렇게 삐뚤게 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학 듣는 학생들도 환경보건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보다는 환경보건학 또는 환경위생학이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슨 연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쓰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거기 목차 있지. 목차에서 몇 문제 정도가 나나 이렇게 이게 뭐 절대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테니 목차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보건 개념 있죠. 환경보건 개념이 13페이지 있는데 옛날에는 났었어요. 근데 안 나더니 요즘 전담과 그 다음에 특성고등학교에서 한 문제 나더라니까 거기 13페이지 환경보건 개념이 한 문제가 나요. 거기 1장 있죠. 환경보건 개념, 2장 대기환경, 3장 그 다음에 대기오염 이렇게 쭉 있는 그걸 뜻하는데 환경보건학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대기환경 있죠. 대기환경에서는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2개 내지 3문제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있죠. 대기오염은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요. 그러는데 거기다 가로 열고 6문제. 그럼 이제 가로를 치는 것은 어딜 뜻하는 거냐면 환경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6문제 정도 나고 다른 직렬, 우리가 다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3개 내지 4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대기환경에서는 2개 내지 3문제 그랬잖아요. 그럼 환경부도 2개 내지 3문제, 다른 직렬도 2개 내지 3문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알 수 있겠죠? 급수위생 보세요. 급수위생은 2문제예요. 그럼 2문제, 가로를 안 쳤으면 환경부도 2문제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수질오염 보세요. 수질오염은 1문제 내지 2문제예요.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환경부는 2문제 정도 나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급수위생도 환경부 2문제 정도 나고 그 다음에 하수나 폐수 이거는 우리가 주로 뭐예요? 환경공학에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는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는데 환경부는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요. 근데 특히 공학하고 겹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는 거기 폐기물 있죠. 폐기물에서 2개 내지 3문제 정도가 나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은 다른 지역은 안 나요. 어디가 나느냐? 전남은 맡아놓고 거기서 1문제가 나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전남은 토양오염에서 1문제 정도가 난다는 거죠. 다른 직렬은 안 나더라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 있죠. 산업보건은 모든 직렬이 1~2문제가 나요. 근데 환경부는 여기서 6문제가 나요. 6문제가 난다고. 그 다음에 집합소위생 있죠. 집합소위생은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주택 및 위생 있죠. 주택 및 위생은 모든 직렬이 1문제 정도 나요. 근데 환경부는 6문제가 나요. 6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소독 있죠. 소독에서 환경부가 우리가 주택 및 위생에서 6문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부가 이 중에서도 소독 있죠. 소독에서 5문제가 나요. 5문제가. 그래서 상당히 소독을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위생해충 보세요. 위생해충 및 방제가 2문제 정도 나는데 환경부는 가로 열고 4문제가 나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있죠. 식품위생은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요. 가로 열고 9문제. 그럼 환경부는 9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학 및 감염병 있죠. 모든 직렬이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가로 열고 환경부는 8문제가 나요. 8문제가 난다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측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문제가 가끔가다 전남에서 1문제가 나고 해경에서 1번 났었어요. 의료 전달 체계가. 그래서 우리가 전남과 해경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 노인 보건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 영역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만이 또 12장을 이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 문항수를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